안녕하세요. 19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차 시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리스트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신 전환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백투메인 메서드를 구현을 해서 인포신과 그 다음 스크롤신 간의 데이터 전환과 뒤로 가기 버튼의 기능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두 개의 신 간의 상호작용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APK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재사용 가능한 스크롤 동작을 최적화해 볼 예정이고요. 두 개의 씬을 작성하고 인포씬 그리고 스크롤씬 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 시 적절한 씬 전환이 일어나는지 구현해 보고요. 스크립트 기반 데이터 처리와 UI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매니저 부분과 인포씬 매니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포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요. 텍스트가 나타나는 부분과 그 다음 백 버튼을 디자인하여서 일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스크롤씬과 인포씬이 연결될 수 있도록 먼저 스크롤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서 스크롤 매니저의 소스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스크롤 아이템으로 사용할 프리팹과 생성할 개수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서 리스트를 보았는데요. 리스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너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스크롤 아이템으로 사용될 리스트 컨텐츠 영역과 아이템 하나의 높이, 재사용할 아이템들을 담아 놓을 풀 변수도 선언을 하고 밑에서 스크롤 뷰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아이템의 높이, 총 데이터의 개수, 마지막에 필요한 간격들, 아이템의 개수를 계산하면서 아이템 풀을 초기화하고 생성된 아이템을 풀에 저장하는 데이터 부분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롤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템을 업데이트하는 부분, 현재 스크롤 위치를 가지고 오고 스크롤 방향도 감지를 하고 만약에 스크롤 다운 아래로 이동했다면 스크롤의 위치가 탑 인덱스 아이템의 하단을 넘어섰는지 또는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확인을 했었고요. 반대로 스크롤이 업 상태 위로 이동을 한다면 탑 인덱스 아이템을 상단에 넘기기 위한 범위 설정도 해서 하단 아이템 상단으로 재배치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 스크롤 위치를 업데이트 했고요. 하단의 인덱스 전체 개수를 초과하면 동작하지 않도록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풀에서 상단 아이템을 선택해서 하단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하단 위치를 계산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설정하는 그리고 상단 인덱스, 하단 인덱스를 하나로 이동하는 부분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사용 풀을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보이는 아이템 부분 그리고 타이틀 부분의 형식으로 나타난 텍스트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번째 인포씬으로 넘겨주는 부분의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역시 설명을 드리면서 사이사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정했던 부분 역시 모두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복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소스 프로그램을 복사를 했고요. 스크롤 매니저 수정 부분 1, 2, 그리고 3 부분에 전체적인 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의 소스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하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스 부분 230줄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92페이지, 292줄까지, 그리고 364줄까지, 그 다음 400줄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2번 수정을 하고 3번째 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지만 사실은 위쪽에 소스를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스크롤 매니저의 소스 프로그램이 그리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스크롤 매니저 스크립트의 수정 부분에 조금 주목할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 추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셀렉트 아이템 인포하고 인포 씬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요. 주요 차이점은 아이템을 클릭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각 아이템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연결하는 동작을 추가하게 되는데 애드 버튼 클릭 이벤트 함수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저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포씬이 불러와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버튼이 있다면 is not null, 그러니까 null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버튼이 있을 경우에 on 아이템 클릭 부분,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해당하는 인덱스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스크립트에는 버튼 컴포넌트와 관련된 처리가 없었죠. 저희가 새로 버튼을 백버튼도 만들고 텍스트가 보이는 부분의 UI를 인포씬에서 만들어 놓았고요. 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버튼으로 만들긴 했지만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는 부분만 처리가 된 상태였었던 거죠. 자, 그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템 정보를 셀렉트 아이템 인포라는 스태틱 변수에 저장하고 씬을 전환하는 부분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클릭이 되면은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고요. 저희는 넘버 tmp에 숫자 번호가 있었고 타이틀 옆쪽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둘 다 null이 아니라면, 그죠? 선택된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저장하고 저희는 인포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스크립트에는 스크롤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다면 클릭 이벤트나 선택된 정보를 처리하지 않았었죠. 여기 추가된 스크립트에서는 클릭되어진 아이템의 정보를 셀렉트 아이템 인포에 저장하고 인포씬을 로드하는 그런 함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국은 특정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다음 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셀렉트 아이템 인포는 스태틱 변수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 전역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씬 전환을 위해서 저희는 유니티 엔진 씬 매니지먼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씬 전환 기능을 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씬 전환이 없었죠. 메인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서 거기에 스크롤 매니저, 그러니까 리스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처리를 했다면 추가된 스크립트에는 씬 전환 기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스크립트 모두 재사용 가능한 스크롤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아이템 위치를 동적으로 재배치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부분의 아이템만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리스트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의 함수가 연결이 되고요. 선택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추가를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selected item info는 스태틱 변수로 지정을 했고요. 선택된 아이템 정보를 스태틱 변수로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스크립트에는 데이터의 전역 저장 변수가 없었어요. 두 개의 씬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씬 두 개에서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서 씬 안에서 쓰는 것은 전역 변수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태틱 변수를 쓴 겁니다.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씬 안에서만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씬에서는 이 변수 호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역 변수, 전체의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크립트는 스크롤 기능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했다면 클릭 이벤트와 씬 전환 기능을 추가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된 두 가지의 상태 변화를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저장되지 않는 문서의 부분이 있다면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다시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씬 매니저 부분을 수정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 인포 씬 매니저에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스크롤 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 누르시고요.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인포 씬 매니저입니다. 자, 이러한 이름을 저장을 했고요. 두 번 클릭해서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씬 매니저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새로 작성해서 저희는 인포씬 매니저에 선택된 아이템을 표시할 UI 부분의 요소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백 버튼에 해당하는 뒤로 가기 버튼도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텍스트 부분이 널이 아니라면 저희는 스크롤 매니저에서 받았던 Selected Item Info, 스태틱 변수라서 전역 변수로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고 만약에 뒤로 버튼 가는 클릭을 이벤트를 추가했다면 저희는 버튼을 클릭하고 백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백 메인 함수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희는 스크롤 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역시 유니티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씬에 인포 씬에 있다라는 거 또는 스크롤 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인포 씬에서 스크롤 씬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포씬을 저장하라는 이런 메시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파일은 저장하시면 되고요. 인포씬, 스크롤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인포씬에서 스크립트 내에 인포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C#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U 텍스트 부분과 백 버튼에 해당하는 캔버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버스에는 스크롤씬에서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템 넘버하고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U 텍스트 부분의 설정, 그리고 백 버튼을 하면 다시 스크롤 씬을 호출하게 되는 이 인포 씬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 클릭하시고 인포 씬을 애드 컴포넌트 쪽으로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인포 텍스트 부분, 그러니까 뉴 텍스트 부분에는 어떤 정보를 넣을 것이냐라는 거죠. 저희는 여기 텍스트 템프의 TMP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인포진 매니저에서 있었던 백 버튼의 활용은 역시 백을 누르는 버튼 오브젝트와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저장이 되면 실행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요 씬 저장 모두 하시고요. 씬 부분 들어가서 스크롤 씬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크롤 씬, 그리고 인포 씬. 네, 스크롤 씬에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눌렀더니,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템 부분 1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1, 타이틀 1 쭉 드래그 하게 되죠. 역시 캔버스 부분에 스크롤 부분 보시면 지금 10,000개의 리스트가 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스크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크롤 재사용이고요. 저희는 아무거나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버튼 부분이었죠. 저는 아이템 66번을 한번 눌러 볼까요? 클릭.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인포씬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있었던 아이템 66번과 타이틀 66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쇼핑몰이나 소셜 또는 SNS 다양한 부분에서 스크롤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가 나오면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자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백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스크롤 씬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 버튼 클릭.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많이 올려서, 네, 저희가 지금 10,000개나 올려놨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142번 클릭하면 142, 타이틀 142, 백 버튼 누르면 다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성 화면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리스트가 사용되는 배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중앙에 배치된 스크롤 뷰 컴포넌트가 보이고 아이템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됐었죠. 아이템 X와 타이틀 X로 구성된 값을 표시를 한 다음에 특정 아이템을 클릭하면 인포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출력된 아이템 정보가 있고 백 버튼이 있으면 자,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전 씬인 스크롤 씬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스크롤 씬 기존의 아이템의 데이터를 재사용해서 메모리의 낭비를 방지를 했고요. 인포 씬과 스크롤 씬 간의 전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변수를 지정을 할 때에는 로컬 변수가 아닌 스태틱 변수인 전역 변수를 활용을 했고요. 선택된 데이터를 씬 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과정, 유니티 UI를 가지고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 처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 APK를 빌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세팅하는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저희 핸드폰에 스마트에 있는 스토어로 올리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APK를 다운로드 받고 카톡이나 이메일 또는 다른 USB 케이블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APK를 핸드폰으로 옮긴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과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 세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현재 스크롤 씬하고 인포 씬 두 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스크롤 씬에서 파일에 보시면 자, 저희가 계속 처음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빌드 세팅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세팅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선택을 했고 저희가 스위치 플랫폼도 해 놓았고요. 여기에서 빌드 어플리케이션 번들이라는 부분의 체크 표시를 일단 해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Add Open Scene에 의해서 스크롤 씬과 인포 씬을 인풋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인포 씬이 앞쪽에 순서적으로 1번이 되어 있다면 위치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포 씬이 두 번째인 1번에 오도록, 그러니까 스크롤 씬이 0번 첫 번째이고 인포 씬이 첫 번째, 그러니까 1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씬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를 누르고 나면 자,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리스크롤 이라는 폴더에 프로젝트를 모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형식은 APK로 되어 있을 거고요. com.metaplace 리스크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존에 한번 APK를 빌드해 본 과정이 있어서 이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이라서 바로 저장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패스워드가 나오는 부분은 자, 현재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 나오실 예정이고요. 저는 스토어에 올리는 과정까지 지금 세팅을 해 놓아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의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JDK, SDK, NDK 모듈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저희가 지금 허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에 보면은 저희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 부분, 점 3개 부분에 리스트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인스톨로 가면은, 인스톨 왼쪽에 탭으로 가면 유니티를 설치한 버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3.21 F1 버전을 했었고 여기에 설정 부분에 Add 모듈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모듈을 설치하는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그 설치 부분을 언인스톨 하고 인스톨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있는 폴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유니티 허브와 프로그램만 다시 까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다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걱정이 되면 프로젝트 파일 폴더는 백업을 시켜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 부분에 해당하는 Add 모듈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면 체크, 그리고 오픈 JDK, NDK, 그리고 저는 iOS 빌드도 좀 필요해서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유니티에서 제작한 APK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iO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OS 인스톨 부분은 서포트하는 부분은 인스톨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본인의 환경에 맞는 필요한 모듈들을 더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기존의 웹젤 빌드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빌드 IL2 CPP라는 모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언어팩이 필요하면 언어팩 한국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조금 더 설치 옵션들을 체크해서 인스톨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혹시 뭐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에디트 그 다음 프리퍼런스 부분에 external tool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JDK, SDK, NDK 모듈이 없을 경우에는 오류가 날 것이고요. 여기 오류가 나면 APK로 빌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허브에서 모듈을 설치만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APK로 빌드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19차 시에서는 스크롤 매니저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스크롤 기능에 최적화하는 구현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포씬 매니저의 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씬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 부분이었습니다. 백버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했고요. 완성된 유니티 프로젝트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파일명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니티 기반의 앱 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 처리와 UI 최적화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19차식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